용신 취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용신 취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용신이 무엇이며 용신을 어떻게 정하고 찾고 그 다음에 용신은 우리 후천성으로다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운에 따른 개운법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용신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 구분해 보면 용희 기구안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 신강 신약에 따라서 또 어떤 행운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뭐 다소 유치하지만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하나일진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용신을 잡을 것인가, 용신을 정할 것인가, 용신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용신을 정하고 잡기 위해서는 사주팔자를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강사준에 신약사준에 하는 사주의 형태만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샘플을 한두 개를 갖다 놨어요. 아주 신강하고 아주 신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 여러분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게 신약한 거지 신강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다가 사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사주 형태에 의해서 두 가지로다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되게 하나는 일반 사주라고 명명을 하고, 하나는 특수 또는 특별 사주 이렇게 나눈답니다. 여러분 사주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계 한 90% 이상의 사주들이 이 일반 사주에 해당돼요. 근데 나머지가 약 한 10% 내외가 이렇게 좀 특별 사주 또는 특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특별 사주는 우리가 용신을 정하고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번 이런 거 예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갑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또 갑인이 있고 을묘가 있고 또 갑인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오직 하나의 오행이죠? 복으로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신을 찾고 정하고 할 것도 없어. 용신 자체가 뭐예요? 나야 그냥 무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특별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주팔자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10%에 들어갈까 뭐 5%에 들어갈 정도로다 거의 볼 수가 없어. 사실 따져보면 5% 내외예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상담을 해보시면 알아요. 상담해보시면은 되게 이런 거 일박률환이라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사주는 우리가 차차하더라도 일반 사주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보통은 이제 이 고소에 보게 되면은 이 일반 사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격 사주, 거기에 비해 또는 정격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이 특별 사주를 외격 사주, 뭐 그 다음에 전왕 사주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은 이 일반 사주니 특별 사주니 이렇게 나눈 것은 제가 나눈 거예요. 저희 관점에서 나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과서를 보시면은 무슨 외격 사주니 내격 사주니 정격 사주니 무슨 전환 특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돼. 단지 두 가지로만 나눠본다. 보통의 사주를 우리가 일반 사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아주 사주 형태가 아주 이상하게 얄궂하게 생겼어. 어떤 사람이 갑자인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임자에 여기 을해에 여기 또 임자가 이렇게 있어. 뭐밖에 없어요? 수하고 목밖에 없죠? 전부 인성밖에 없어. 가끔 목이 하나죠.
이게 특별해요, 일반 사주예요? 특별하잖아. 이걸 우리가 전황사주 또는 외격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특별사주, 특별한 사주야. 이런 건 용신 잡기가 좋잖아요. 아주 좋아. 우리가 얘가 신강하죠. 신강하면 문자 그대로 뭐예요? 용신이 뭐였어요? 식재관이잖아. 식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쵸? 식재관이 없이 신강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잡아야 돼, 그냥? 얘 자체가 있죠? 그냥 얘 자체가, 월지 자체가 뭐예요? 용신이야. 그러니까 신강사주에 우리가 인성을 잡는다 하면 진짜 용신이에요, 가짜 용신이에요? 가짜 용신이야. 그런데 얘는 가짜 용신이랄 거. 이 사람은 대운이 물에 놓이거나 행운이 물에 놓이거나 또는 내 삶이 물과 가까운 것, 예를 들어 속내일을 검은색으로 입어라. 그 다음에 붉은색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남쪽을 지향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검은색하고 가까이 해라. 또는 심지어는 내가 사귀는 사람도 임수하고 사겨라.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옳지는 않아요. 반대 사람이 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하고 맞거나 그건 또 별개 문제야. 물론 여자가 정인데 남자가 임수를 놓거나 이렇게 또 정이 한몫으로다 우리가 배합법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어디까지나 별개 얘기고, 이렇듯이 나한테 용신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갖다가 조후상으로 우리가 후천 쪽으로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억부용신인 거야. 억부용신상에서 보는 조후법이에요. 억부용신상에서 보는 조후법. 얘 용신이 없지만은 갖다 써. 좀 물 좀 갖다 쓰고 얘는 불 좀 갖다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억부용신에 따른 조후가 아닌 100% 뭐예요? 조후용신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붉은색을 용해야 된다니까 실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억부로다가 용신을 보지만 이 사람이 화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하면 여기 다 수니까 화가 용신을 없을 수도 있잖아. 봤더니 또 임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화를 가지고 좀 벽지도 좀 붉은색으로 좀 하고 먹는 것도 단 것 좀 먹고 말이지 검은색 긴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옷도 검은색 입지 말고 북쪽으로 자지 말고 이렇듯이 조후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난강망에서는 조후용신법은 전혀 관계없이 일간이 월지가 어떤 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근데 어느 쪽도 전부 다 우리가 활용은 한다. 그런데 억부용신법이 90% 이상이다라는 것만 그래서 억부용신으로 거의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조후용신법이 뭔지 아셨어, 그렇죠? 조후용신법이.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통관용신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관용신법이래요. 세 번째 통관용신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원래 통관이라고 하는 이 통관은 한자로 쓰면은 이 통관은 원래 무역 용어예요. 무역할 때 뭘 보세 창고에서 우리가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뭘 통관을 시키고 이런 건데, 이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래요. 화하고 수, 목하고 금은 이거 철천지 왼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화가 금목이 부딪히면 서로가 어떻게 된다? 싸워. 이걸 상쟁한다. 그래서 수화가 상전, 서로가 싸우더라. 상쟁, 서로가 쟁쟁으로 부딪히더라. 금목 상쟁 또는 수화 상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통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는 어떠한 오행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다가 수라고 하는 녀석이 주책맞게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 금생수 수생목 되네? 그렇잖아요. 어떤 이렇게 싸움의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싸움을 중재하는 중재자 녀석이 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의 용신, 예의 용신을 우리가 통관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관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야. 또 참 갑자 참 불쌍하다 진짜. 너무 갑자를 하지 되는 것 같아. 갑자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어. 경신이야. 천간으로 보니까 갑하고 경은 어때요? 금목 상쟁으로서 어떻게 돼 있어요? 부딪혀서 충까지 들어와 있네. 이게 시원치가 않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 사주팔자를 얘기하세요. 그럼 뭐예요? 이 사주팔자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목이 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신이라고 하는 강한 이게 칼, 총, 포죠. 그렇죠? 얘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나를 극한단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건강상으로 뭐가 나빠져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뼈마디가 아프다, 요통이 있다, 견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두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뼈와 관련한 문제가 반드시 있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이 여자야. 어떤 남자? 강하디 강한 남자를 만났네. 근데 여기에 또 이것까지 갑신까지 났다 이거예요. 내가 총칼포의 직업에 업상대체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편하고의 관계는 악부악체에 누이기 쉽고 건강상으로서는 이미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다가 뼈마디가 먼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간에도 문제. 이게 또 남자라고 하더라도 문제야. 간목은 간이잖아. 그렇죠? 간에 문제를 안고 있고 눈이 먼 사람들이야. 되게 그래서 눈이 이렇게 소경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주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다 진 놓거나 술 놓거나 또 운에서 진은 술이 들어와.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삼진일술, 삼술일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랬는데 이걸 살짝 지워버리고 이 사람이 요렇게 놓여있어. 이쁘네. 결국 얘가 어떻다는 거야? 얘가 얘네들 기운을 요렇게 싹 와서 요렇게 통관시켜주죠. 요런 형태잖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우리가 통관 오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오화운이 들어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오가 좌오충하잖아. 자수를 놨으니까 오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 이게 자수가 있고 오화가 있고 여기 묘가 있고 유가 있으면 동서남북이잖아. 그렇죠? 동서남북은 충한다 그랬잖아. 좌오충, 묘유충 하죠. 인신충, 사해충, 좌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렇듯이 여기는 자축, 미가 있고 충미충하고 인하면 여기 신이 들어니까 인시충하고 진하면 요 술이 있으니까 진술충, 사하니까 해가 있으니까 사해충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쵸? 이렇듯이 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자, 충하잖아. 자가 나는 지금 너무 보물스러워. 나에게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오화가 들어오면 얘가 역할이 멈춰버리, 통관용신이 멈춰버리죠. 멈춰버린 해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라겠죠. 사정없이 쳐버리죠. 이때 수술수가 들어와. 이때 교통사고를 교통사고, 상하다, 몸이.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뼈가 부러진다, 등산하려고 뭐 잘난 척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진다 하는 것이다. 이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관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라고. 요 오화는 누구예요? 싸움을 붙이는 누구예요? 신의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통관오행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런 사람들은 통관오행이 막힌 운이 딱 들어오면은 이거 걱정하셔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통관오행이라 그래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통관오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억부용신으로 볼게요. 용신이 뭐예요 여기서? 당연히 뭐야? 수잖아. 인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억부용신으로 봤더니 얘가 용신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통관용신도 결국 뭐에 준해 본 거예요? 억부용신에 준해 본 거예요. 아까 우리 조용신의 일부도 억부용신으로 봤죠? 그렇다. 그러니까 억부용신으로 안 볼 게 다 억부용신이야. 얘가 약하니까, 신약하니까 뭐예요? 수가 용신인 거라고. 근데 용신이면서도 얘가 통관용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수를 아주 귀하게 다루셔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물들이 뭐예요? 쥐 있잖아. 쥐에 대한 나무. 내가 나무잖아. 얘가 나는 금속이 좋아요? 나빠? 쥐도 쥐 모양이 있잖아요. 금속의 쥐가 있고 나무 쥐가 있잖아. 같은 모양을 깎아도 금속 쥐는 어때? 나한테 해가 된다니까. 나무 쥐가 어때요? 비겁한 인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동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사찰 같은 데 가면 요만하게 나무로 만들어 팔아. 그걸 어떻게? 핸드폰 고리에다 꽂거나 내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통관용신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적이야 여러분. 막 부적이 뭐 다른 건 줄 알아요 뭐. 응? 여러분 이제 언제 부적 쓰는 법도 제가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나 이게 자평면의 시간에는 못 알려드려요. 하지만 이게 부적이 되니까 이게 1억짜리 되니까 부적이 쥐가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쥐가 싫으면은 나무로 미키마우스 예쁜 거 있잖아. 쥐도 진짜 징그럽게 생긴 쥐가 있잖아. 이 정도 그거 말고 예쁘게 생긴 쥐가 있잖아. 왜 그렇게 징그러운 걸 놀라 그래? 어? 쥐가 제일 무섭고. 그래, 예쁜 거 있잖아. 예쁜 거. 예쁜 거. 그래요. 그래서 그거 놓으시면 돼.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또 좋은 거 금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금으로 만들어도 돼. 금은 이제 또 쇠 붙이니까, 근데 토에 쇠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보다는 나무로 된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 이걸 우리가 통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말은 통관이지만 억부용신에 준하는 거야. 이거 상식이잖아, 상식.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관용신이 뭔지 알았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주팔자를 억부용신, 조용신, 통관용신 봐도 결국 얘가 중거의 틀이 되는 거야. 기준이야.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얘기를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번째, 병약용신이 있어요. 병약용신법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약국에 간다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약사가 예뻐서 가나요? 그래서 약사가 예뻐서 멋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뭐. 뭐 TV 그 드라마에 보니까 김약국의 딸들 뭐 나오더구만. 병약은 뭐냐면, 병약은 이런 얘기예요. 병약이라는 건 진짜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약. 병이 있으면 무엇인가 약이 되는 녀석이 뭐예요? 용신이야. 이걸 병약용신법이라 한다. 그러면 사주팔자에 무엇이 병이고 무엇이 약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약을 끄집어내다 써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시자고. 자,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은, 사주팔자의 병은 사주 또는 원국 또는 행운에서 합으로다가 어떤 세력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사주, 원국
또는 행운을 통해서 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병이 발병을 내. 병이 발병을 내. 병이라는 건 내 스스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 의해서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 병이 발병을 하는데 병의 이름이 뭐냐면 힘이야. 힘, 세력. 병용분 세력. 이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방합 또는 삼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방합, 삼합이라는 건 지지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지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묘진이 이렇게 있어. 지지에. 네, 지지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병인이야. 병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 방합의 무슨 국이라 그래요? 국세를 목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국의 세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이 목국의 세력 자체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선 아주 쉽게 말해서 목의 병원군이 아주 득실득실한가 이 사주팔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이미 삼합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삼합이나 방합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병이야. 예를 들어서 톤데 이때는 무토더라. 이러한 것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억부용신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일단은 90%, 95%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신은 정하는 용신을 우리가 정하고 용신을 뭐 특성에 대해서 알았지만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사주가 일반스러운 사주가 있고 특별하고 특수한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주를 어떻게 용신을 잡을 것인가 하는 건 네 가지가 있어. 억부용신, 부옥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이 있고 통관용신법이 있고 병량용신법이 있더라. 근데 조후용신은 난강망이라고 하는 여춘대에 정해진 일간과 월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여러분이 알으시면 돼. 도표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 억부용신법은 뭐예요? 신강이냐 신약 여부를 쫓아가지고 거기서 신강하면은 식재관이요. 신약하면은 인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꽉 찼다. 화가 꽉 차면 조우로다가 우리가 수화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억부로 따라진 조우용신법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 난강망의 조우용신법을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통관용신법은 금목, 수화의 서로 통관하지 않고 싸우는 상쟁하는 그 사이에 뭔가가 중재자가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듯이 서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을 우리가 통관오행. 그래서 통관오행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통관오행이 행운에서 충, 형, 합, 충 이렇게 돼버렸을 때 우리는 되게 용신이 막힌 운에서 되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행운들. 그 다음에 또 한편 병량용신법이라는 것은 지지가 이렇게 어떤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합을 이루는 왕지의 그 국세 오행이 자체가 병이더라. 그것이 전도에서 천간을 치면은 천간을 극당하는 녀석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그 병을 없앨 수 있는 약이 뭐예요? 목일 경우에는 금, 화일 때는 수, 토일 때는 목, 금일 때는 화, 수일 때는 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잡는 방법 취용법에는 일반 사주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쭉쭉쭉 들을 테니까 지금 당장 안 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